이게 5성급 호텔이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박도현이야. 이 호텔 영업이사. 갈색 커피가 바닥에 흩어졌고 직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은 인사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는 회사를 번들거렸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거든요. 이른 아침 총집에 인실에서 온 전화 한 통. 박도현 이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차가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방이 과하게 틀어진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무표정한 얼굴, 그 앞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도현은 의자에 앉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흰 종이 위에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박도현은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박도현 이사님,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본사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도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의 실출? 자신은 15년 동안 이 호텔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영업 실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고 고객 만족도 역시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란 말입니까? 인사팀장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CCTV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에는 호텔 1층 커피숍이 보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몇몇 고객들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고급 명품 가방을 든 40대 중반의 여성,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박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자신의 아내 김미라였거든요. 영상 속 김미라는 카운터 앞에서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모양과 격렬한 손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옆에선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주변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어떤 이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미라가 커피 잔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 갈색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퍼지고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김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직원을 가리켰죠. 영상 하단에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VIP 고객 응대 불만 및 복원. 사건 날짜는 4월 전이었어요. 박도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죠.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직속 명령입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면직 처리됩니다. 면직, 그 단어가 귀가에서 맴돌았습니다. 15년 그가 이 호텔에 바친 시간이었어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하며 영업에 매진했죠. 부장까지 승진한 것도 이사까지 된 것도 모두 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단 한 장의 영상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대체 무슨 일을. 도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직원에 대한 폭언,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호텔 이미지 훼손, 게다가 이사님의 직책을 이용한 압박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직책을 이용한 압박.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미라가 스스로 그의 이름을 들먹였을 가능성은 충분했죠. 이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사팀장이 서리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든 직원을 모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박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는 죽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인수인기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입술을 떨며 일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그의 눈앞이 흐려졌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날 호텔 커피쇼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박도연의 뒷모습만이 희미하게 남았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4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전 오전 11시 호텔 정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김미라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 각도각 올렸습니다. 로비 천장에 크리스털이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 뒤에는 워너 옵살의 정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흠없는 유니폼 그리고 밝은 미소 신입 인턴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라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죠.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하연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예약자 성함은 김미라 고객님 맞으신가요? 미라는 대답 대신 하연을 위아래로 후쳤습니다.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하연의 명찰을 보고 얼굴을 보고 다시 유니폼을 보았죠. 그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좋네. 미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신입이지. 내 남편이 이 호텔 영업이사야. 알지?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예약 내역이 화면에 떴어. 뒤로 KU룸 1박 체크인. 오늘 체크아웃 내일. 하연은 키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뒤로 KU룸으로 예약되어 있으십니다. 7층 752세요. 그때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술이 일자로 변했죠. 비가 답답해. 미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해줘. 그냥 서비스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하연은 잠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예약 현황을 살펴줘.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만실이라 무료 업그레이드는 어렵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씻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내 말 이해 못해. 목소리가 한 옥탑을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미라가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여기 영업이사라고.
이 호텔 VIP 멤버십 최상위 등급이야. 그런데 신입 하나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옆에서 체크인 대기 중이던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자세를 흐트리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역 카운터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8. 그는 커피숍 바리스타 겸 프런트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호는 재빨리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스위트룸은 모두 예약이 차 있었죠.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객실이 모두 내 남편이 이 호텔 영업이 사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서 이쪽을 쳐다보았어요. 미라는 가방을 옮겨쥐고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내 남편 이름 대봐. 박도연이야. 박도연 영업이 사 당장 총지배인 불러. 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기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VIP 대우야.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와봤는데 신입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로비 천장의 CCTV 렌즈가 조용히 상황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저장되고 있었죠. 하연의 떨리는 손, 남기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미라의 분노에 찬 얼굴까지. 결국 남기호가 한 발 물러서면 말해내. 고객님, 일단 객실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는 콧방귀를 끼이며 키카드를 낳게 찼습니다. 가방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 하이길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뒷모습에서 조차 불만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다음 고객을 맞을 준비를 했죠. 남기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남기호는 천장의 CCTV를 헬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영상이 어디로 갈지 그는 알 수 없었죠. 작은 오만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객실에 도착한 지 30분 도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이 대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연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죠. 지금 당장 누가 와서 조절해줘. 춥잖아. 하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우스키핑 팀에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니선을 돌렸어요. 하우스키핑 직원이 올라갔습니다. 10분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죠. 립스틱 자국이 컵에 있어.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하우스키핑 수준이 이래. 이게 5성급 호텔이야.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가락으로 펜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 컵을 즉시 가져가리겠습니다. 빨리 통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옆에서 동료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시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건이 왜 4장밖에 안 돼? 5장 가져와. 네 고객님, 곧. 그리고 말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신입 있지? 정하연인가? 걔 목소리 듣기 싫어. 다른 사람 받고.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다른 직원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연은 동료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755실에서 오는 전화는 다른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은 계속됐죠. 물 온도가 미지근하다, 조명이 너무 밝다, 배기가 불편하다, 창문 소리가 시끄럽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남기호가 커피 트레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미라가 룸서비스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것이었죠. 7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을 밟는 발소리 많이 작게 울렸어요. 7.52 앞에 섰습니다. 남기호는 벨을 눌렀어요. 롱누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가운을 걸친 채 서 있었죠. 그녀는 트레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질었습니다. 겨우 이거 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입니다. 남기호가 조심스럽게 트레이를 내밀었어요. 미라는 커피 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눈썹을 치켜 세웠죠.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됐어. 그냥 놔두고 가. 미라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남기호는 트레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아까 그 신입 정하연. 남기호가 멈춰섰습니다. 완전 건방지던데. 신입 주제에 규정은 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대체 남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한테 말해야겠어. 박도연한테 저런 애들은 잘라야 한다고. 남기호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갈 때까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남기호는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어요. 하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하연 씨. 남기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보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하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통한 내용이요. 남기호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결이 많이 있었죠. 오후 8시 프런트 매니저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치우모실에서 걸려온 전화는 총 12통, 컴플레인 내용은 20가지가 넘었어요. 매니저는 서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 신분이 매니저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 한쪽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예약자 김피고 박도연 영업이 사배오자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박도연 이 호텔의 영업이 임원급 직원 그의 아내가 일으킨 소란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결국 매니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죠. 조직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셨어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서비스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로요. 휴게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물을 다 마시고 천천히 일어졌어요. 다시 프론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1층 커피숍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60대 외국인 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윌리엄 순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놓고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었죠. 바아 카운터 뒤에서는 남기호가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손님들이 몰리기 전 짧은 어유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커피숍 입구가 열렸습니다. 김미라가 들어서 어제와 같은 화려한 차림새,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을 설쳤는지 눈가에 다클 서클이 있었어요. 미라는 카운터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남기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아메리카노 한 잔. 미라가 툭 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았죠. 남기호는 재빨리 커피를 준비했어. 원두를 가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섞었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여기 있습니다. 남기호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금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아메리카노였어요. 미라는 컬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이 커피 식었잖아. 목소리가 커피숍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에 앉았던 윌리엄 순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손님 몇몇도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찾아봤습니다. 남기호는 당황했습니다. 정숙은 고객님 방금 만든 커피라 뜨거울 텐데요. 뜨겁긴 뭐가 뜨거워 미지근하다고 미라가 컵을 카운터에 광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튀어올라 그녀의 손등에 묻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이게 남기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면 뭐해 이미 기분이 다 상했네. 바로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하연이 걸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가 도울이 온 것이었죠.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고객님, 제가 새 커피로 너야. 미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제 프런트에서 자신을 거절했던 그 정하연 미라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당신 같은 애들이 서비스 망치는 거야.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커피숍 많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신입 주제에 하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가면 다야.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었어요. 하연과 남기호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다음 순간 미라는 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커피숍에 울렸어요. 갈색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연의 유니폼 치마에도 얼룩이 졌죠. 이게 5성급 호텔 수준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박도연이야. 이 호텔 영업이사 윌리엄 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커피숍을 빠져나갔죠. 하연은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기호가 휴지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하연이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낚아채고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뒤에는 깨진 컵 조각과 흩어진 커피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천장의 CCTV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정면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렌즈는 흔들림 없이 미라가 컵을 던지는 순간부터 하연이 무릎 꿇고 유리를 줍는 순간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오후 2시 호텔 보안실 총집애인 윤재범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컵이 바닥에 떨어지고 미라가 소리치고 하연이 무릎 꿇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이건 윤재범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컴플레인 수준이 아닙니다. 옆에 서 있던 보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언과 모욕입니다. 명백한 직원 인권 침해고요. 윤재범은 영상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리를 집어들었어요. 고객 정보가 적혀 있었죠. 김미라 박도연 영업비서 배우자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윤재범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오후 회장 비서실로 보고서와 영상 파일이 전달됐습니다. 소텔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커피숍 바닥에 어록은 깨끗이 지워졌지만 그날의 기록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후 3시 회장 비서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가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은 60대 중반의 백발이 섞인 신사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고 봉투를 열었죠. VIP 고객 관련 민원건 내부조사 요청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 상황 보고서, 고객 정보,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 소리치는 여성 바닥에 던져진 컵 무릎 꿇고 유리 조각을 줍는 직원 회장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비서실장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재범 총지배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미라 박도연 영업이 사의 배우자입니다. 회장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도연 15년간 이 호텔에서 일해온 중견 임원 영업 실적도 우수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화면 수기에서 그의 아내가 직원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총지 배인을 즉시 올려보내세요. 회장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후 4시 윤재범 총지 배인이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추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 이틀간 발생한 모든 컴플레인 기록이었죠. 앉으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재범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틀간 총 울퉁의 전화 컴플레인 직원, 지목 배제 요구, 그리고 오늘 커피숍에서의 폭언과 기물 파손까지. 회장은 모니터를 돌려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윤재범은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도연 이사를 호출하셨습니까? 아주 깁니다. 윤재범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자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이사를 부르십시오. 오늘 안으로 말겠습니다. 윤재범이 일어서려 할 때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재범 총지배인, 네 회장님, 우리 호텔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윤재범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우리 직원을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고객이든 이모의 가족이든. 윤재범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단호함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느꼈어요. 오후 5시 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영업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화면에는 윤재범 총지배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네, 총지배인님, 도연 이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윤재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금 호텔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시는 대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급한 일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한 일 총지배이니 직접 전화를 걸어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무슨 일일까? 혹이 영업 실적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오후 5시 10분 도연이 총지배인 실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재범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들어오십시오. 도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 하나가 보였죠. 커피쇼의 모습이었어요. 앉으시죠? 윤재범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 이사님, 윤재범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부인께서 조금 과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인 안에 미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시죠. 윤재범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소에서 미라가 등장했어요. 프런트에서 소리치는 모습, 커피쇼에서 컵을 던지는 모습, 직원에게 욕설을 펴붓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달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이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알고 계셨든 모르셨든 윤재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신분을 막론하고 직원 보호 원칙을 지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직원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화면 속 미라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했죠. 제가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인에게 사과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사님 윤재범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회장님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 최종 결정권자 그의 손까지 간 문제라면 이건 단순한 사건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인사실로 출근해 주십시오. 윤재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식 통보가 있을 겁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비서실에서 인사팀으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박도연 영업이사, 면직 처리권 15년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김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서 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여보나 회사에서 잘렸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15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자 미라는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당신이 호텔에서 직원들한테 남편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자신이 프런트에서 커피쇼에서 했던 일들 때문이라는 걸,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미라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내쉬었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미라는 입을 거덜차고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부은 눈 창백한 피부하지만 그녀는 화장품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했죠.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호텔이었어요.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각 호텔 로비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라가 거친 걸음으로 들어서요.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있었죠. 프런트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다른 직원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었죠. 그는 미라를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총지배인 불러. 미라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큰 소리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시? 내 남편이 여기서 잘린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내 선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보안 요원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옆쪽 복도에서 정하연이 나타났습니다. 서리를 들고 프런트로 걸어오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미라의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시입,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 때문이야. 내가 규정 어쩌고 하면서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그래서. 미라가 하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저 미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범 총집 애인이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죠. 총집 애인이에요? 미라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남편 박도연 이 호텔 영업이 왜 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윤재범은 미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은 들었으면 설명해요. 내가 컴플레인 좀 했다고 했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떨림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단순히 컴플레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윤재범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 공개적인 모욕, 기물 파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무슨 기록?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윤재범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적 조치,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미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호텔의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알아. VIP 멤버십 최상 2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돈보다 품격을 중시합니다. 그 말이 미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품격, 그녀에게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미라는 입술을 떨며 뒤로 한 걸 물러섰어요. 품격이라고. 이디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내가 회장한테 직접 항의할 것. 그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확실히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외침이었죠. 윤재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낚아채고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자동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리를 꼭 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범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재범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 없는 위로였죠.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서 한 사람의 오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품격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라는 호텔 밖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김림라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한 결심을 하고요. 회장을 만나야 했어요. 직접 만나서 항의하고 남편을 복직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오전에 소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입이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고객님 어디로 가시는 한 직원이 다가왔지만 미라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회장실 몇 층이에요? 회장실은 예약 없이는 내가 지금 예약할 시간이 어디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1층 커피숍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났습니다. 정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연은 달랐어요. 프런트 유니폼이 아닌 차분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연은 천천히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 각도 각 울렸죠.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하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올렸습니다. 맑고 또렷하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근육과 낯설었어. 신입 인턴이라던 이 여자가 왜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걸까요? 당신이 뭔데? 미라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윤재범 총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연 옆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지배인님 괜찮아요.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 윤재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윤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호텔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 프런트 직원들, 로비에 앉아있던 손님들, 지나가던 벼맨까지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미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힘이 없었죠. 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현장 실습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이미 하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놀라움이 로비 전체를 감췄습니다. 미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 얻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시는지요? 미라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죠. 하연은 미라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상사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고객으로 대우받았더라면 좋쳤을 텐데요. 그 말이 미라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췄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모든 영상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프런트에서의 일 객실에서의 컴플레인, 그리고 커피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미라는 고개를 들어 하연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어요. 몰랐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연이 무릎을 굽히고 미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전해집니다. 지금 고객님의 눈물처럼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렸죠.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샹들리의 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윤재범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리저는 그대합니다. 덧적, 좋지는 하지 말아요. 윤재범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니까요. 윤재범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은 다시 한번 미라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커피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천천히 자기 할 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무너진 자존심, 사라진 오만,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회장의 딸,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신입 인턴이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미라는 비로소 알았어요.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후 4시, 김미라는 여전히 로비 한쪽 소파에 아가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지만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어. 손수건을 꼭 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윤재범 총지 배인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았어요. 드세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갑거나 엄격한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재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물은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저 정하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범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이 지났습니다. 하연이 닫았어요. 여전히 네 입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라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떨림이었어요.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제가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이사라는 거, VIP 멤버십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만했을 뿐이에요. 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전해집니다. 지금 고객님의 눈물과 말씀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제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15년을 다닌 회사를요, 알고 있습니다. 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객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조직에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직원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초기에 제지하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연의 말에는 자책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꽤 달았어. 이 젊은 여성이 단순히 권력을 가진 회장의 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자신으로요. 그날 저녁 6시 박도연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속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설명을 마친 서류였죠.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그가 호텔에 바친 시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수도 있었지만 도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애를 인정했고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제대로 못 봐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 둘 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사직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죠. 그날 밤 열심히라는 집안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화려한 옷, 비싼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치장한 빈 껍데기였죠. 미라는 천천히 명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걸이를 풀고 반지를 빼냈어요. 거울 앞에선 그녀는 이제 평범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만이 아니었어요. 각오도 함께 있었죠. 변화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창가에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이로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나는구나. 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집, 잃어버린 지위, 무너진 자존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조금 있다 들어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라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적쳤지만 이번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밤은 깊어갔고 미라는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 노인 복지관. 오전 10시 작은 카페테리아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김미라가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소박한 티셔츠와 창바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도 거의 없는 맨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전에는 없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완성한 미라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고 할머니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미라는 정중하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미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죠.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어색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이제는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라고요.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칭찬의 무심이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고마웠죠.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그를 보고 잠시 놀랐어요. 남기호였습니다. 호텔 커피쇼에서 일하던 그 바리스타요. 남기호도 미라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 남기호는 복지관을 둘러보더니 자원봉사에 대해 물었고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한 달 전부터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남기호 앞에 선이 한 달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바닥에 던져던 일, 그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 얼굴이 화근 걸었어요. 미라는 용기를 내어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남기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 지난 일이라고 했지만 미라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남기호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듯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미라는 카운터로 돌아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원두를 가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섞었어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커피를 내밀며 맛있게 마시라고 인사했습니다. 남기호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커피 이제야 맛있게 드시네요. 미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남기호는 지금 그녀가 만든 커피가 아니라 그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마음이 따뜻하네요. 남기호는 복지관 주변을 둘러보고 떠났습니다. 미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요. 같은 시각 호텔 본사 정하연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각 부서 팀장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윤재범 총집의 인도 있었습니다. 하연은 침착하게 직원 교육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고객 컴플레인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30%가 직원 응대 관련이었지만 실제 문제는 직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참석자들이 자세를 바로하며 집중했습니다. 하연은 고객 중심만큼 직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존중받듯이 모든 직원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직원 권리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을 즉시 보호하는 시스템. 둘째, 고객이 직급이나 지위를 내세울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셋째, 정기적인 직원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하연은 각 항목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윤재범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마지막으로 호텔의 진짜 품격은 시설이나 서비스만이 아니라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윤재범이 하여에게 다가와 좋은 발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연은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윤재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김미라 씨의 근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냐고요. 하연은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재범이 다행이라고 하자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기회만 주어진다면요. 그날 오후 미라는 복지관 사무실에서 한 통의 메모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 띠가 누군가 누구를 갖다다 전해진 거예요. 미라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연은 미라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흘릴 수 있었어요. 진짜 용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던 조체감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미라는 메모를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메고 일터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릴 시간이었으니까요. 카운터 앞에 서자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 어색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신 편안함과 보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할머니가 빈 커피잔을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른 틈의 햇살이 호텔 로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채취인하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3시 커피쇼. 빅구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미라가 들어서 씁니다. 하지만 3달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수수한 가죽 크로스백이었죠. 얼굴에는 연한 화장만 되어 있었고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새로운 인턴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3달 전 자신이 정하연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카운터 앞에 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기호였어요. 그는 미라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미라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손님의 정중함만이 담겨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증스.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호가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창가 쪽 테이블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로 보였습니다. 새로 도단한 연두색님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잠시 후 남기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커피 잔을 2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내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시자 은은한 쓴맛과 함께 부드러운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맛이었죠.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자 정하연이 보였어요. 오늘은 연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중인 듯 했죠.
하연은 커피숍을 지나가다가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췄어요. 미라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했죠. 미라도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눈빛과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용서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층 더 당당해 보였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맞아 마시고 미라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카운터 옆에 놓인 팁박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박스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죠. 미라는 봉투를 박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곧 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 담긴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커피 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진짜 딱 맛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석 달간의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자동문이 얼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호텔 밖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관광객,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날 오후 남기호가 팁박스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편지를 읽었어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가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죠. 남기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는 직원 휴게실 게시판에 붙여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뭉클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녁 6시 하연은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 교육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있군. 내 아버지 모두가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내용 사인도 환하게 빛났어요. 그 빛 아래서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손님도 직원도 그 누구도 지위나 돈으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호텔이든 거리는 어디든 마찬가지였죠.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호텔 로비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상들리에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해 갈 것입니다. 한 장의 CCTV 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변화한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의 지위를 믿고 갑질했다가 오히려 남편이 해고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부담 없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